나라라 두더지님께서 오창희 국장님 덕에 막힌 속이 조금이나 뚫리네요.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가족인가요? 그런가 봐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우뚝 솟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법적으로 걸린 건 없다. 전화 통화한 거 사실이다. 문자 주고 받은 것도 맞지만 법적으로 걸릴 게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인이 대선 주자로 제대로 뛰어보겠다라는 게 확고하다. 확고하다.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도 말씀드린 게 명태균 게이트를 국정조사든지 상설특검이든지 빨리 무대 위로 올리는 것이 좋다라는 제가 제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려면 또 검찰이 이제 포렌식 한 거 제대로 또 많이 알려줘야 될 텐데 그게 또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자면 오세훈과 저렇게 이제 관련이 있다 없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크게 터져 나올 것이다. 명태균이 요즘 생각을 많이 바꿨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번 뛰쳐나와서 제대로 얘기해보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누구 쪽에 유리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하는데 아마 이제 명태균의 등장이 가져올 파장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었고요. 네, 나중에 펑 하고 터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인사과실 측에서 계엄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실 게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인데요.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 단장 우종수 뭐라고 말했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게 뭐라고 말했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당연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안 했을 것 같고 마지막에 그냥 불러가지고 형식적으로 뭔가 하나 하려다가 결국 실패한 것 같고 부인이 알면 와이프가 알면 굉장히 화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말을 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평론할 가치가 없는 얘기인데.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럼요. 김건희도 계엄을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이죠. 근데 아니 계엄군에게 총을 들려서 국회 보낸 내란 주범이 자기 와이프가 몰랐다, 알면 화냈을 거다라는 얘기, 뭐 농짓거리도 아니고, 이거 공사구별이 아무리 안 돼도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네. 국무위원들한테 했다는 거잖아. 의사봉 3타고 개회도 안 한 이상한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들 장난도 이렇게 해요? 사람 죽일 뻔한 그런 엄청난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자기는 모든 거를 다 와이프에게 허락받고 그동안에 좀 해왔다. 이 어떤 얘기인 거죠. 추론이 되냐면요. 평소에 모든 국정행위를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해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곧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국무회의에 김건희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런 국무회의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이야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하긴 뭐 비화폰을 주면서 김건희 씨한테 전화번호 다 줬으니 니네한테 전화 오면 잘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근데 정말 계엄이라는 절대 전명의 순간에 국무총리하고 이런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와이프가 화낼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모욕적이죠. 이게 불쾌하네요. 사실은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 중요한 시기에 본인은 와이프의 그런 앵그리 화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정말 한 70%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거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체포 국면부터 꾸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있어요. 김건희 씨가 아프다. 밥을 못 먹었다. 네. 와병 중이다.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모습을 숨기고 굉장히 불쌍한 여론을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그래서 사법 처리에서 김건희 씨를 뭔가 배제하고 김건희 종합특검도 뭔가 좀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고도의 이미지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요. 네. 김건희가 실제로 주도하고 계엄에도 깊이 개입했다라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윤석열이 다 주도하고 김용현이가 그 밑에서 직접적인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믿지 않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봤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용현도 윤석열 라인이 아니고 바로 김건희 라인일 것이다. 조금 전에 그 김성문 지금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또 신청됐다가 다시 뭐 보안 조사하라고 또 내려왔지 그래도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반려됐다 그러죠? 반려. 예. 반려가 이제 되고 이랬는데 그럼 김성훈도 누구 사람이냐? 윤석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보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국무회의도 들어왔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지만 자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특정 수석을 불러 세워놓고 거기서 닦아 세웠다. 닦아 세웠다는 이 사투리는 아니죠. 다 거쳤다. 다 거쳤다. 다 거쳤다. 따졌다. 네. 이제 이렇게 억양이 사투리였을 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해서 그 욕을 들어먹은 수석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투덜투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걸 안 봅니까? 수석이 있으면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이 다 있는데 그 상황을 관찰했던 사람은 실제 권력자가 누군지 다 알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한덕수하고 최상목하고의 얘기하고 윤석열 얘기가 틀린 게 뭐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국무회의를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한덕수하고 최상목은 비상계엄 하기 전에 사실은 국무회의 원래 없었다. 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당연하죠. 이야기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네.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네. 그럼 계엄령법 위반으로 분명히 윤석열은 증거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국무회의를 했잖아요. 국무회의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자들은 다 공범이 되는 겁니다. 특히 총리 같은 경우는 부서제가 있습니다.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덕수는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해야지 나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한덕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덕수, 최상목 등은 윤석열과 국무회의를 같이 하지 않은 사람, 그럼으로써 윤석열의 탄핵에 일정 거리가 있는 사람, 이런 포지션을 만들어야 자기들이 법률적으로도 살아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넓은 공간 속에서 정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와중에 자기 살 길밖에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했던 자나 국무총리나 부총리나 다 오로지 자기 안위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사처벌 안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자문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한 총리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와 유사한 형식이었지 이게 실질적인 국무회의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윤석열이 계엄령법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실을 몰고 나가는 것밖에 네. 사실 안 되는 건데 너무 한심한 작태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면서 또 이들이 이제는 정치를 지금 옥중에서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옥중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권성동 같은 사람들이 인사하러 가고 난리가 났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설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시간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주술이 뭡니까? 듣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 이재명 끝난다. 이재명 끝나면 대선 못한다. 아 그런 주술이에요? 아니 이제 그런 이제 소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살아온다는 게 아니고 이제 대선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건데 자 그때 어떻게 돼? 대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으냐? 자 항소심의 지금 유죄 가능성, 무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월 26일 날 결심하고 나면 3월 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유죄 가능성, 무죄 가능성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 유죄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데 워낙 지금 탄핵 국면,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점을 딱 타겟팅할 거라고요. 그때 집단적으로 덤벼서 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이 된다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 개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갈 공산이 매우 크죠. 그걸 계속 밑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정말 오리발이 움직이면서 계속 자맥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봐야 한다. 거기에 최상목 움직임도 비슷하고 김건희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뭔가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술 요소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실제 정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을 때 상당한 혼란을 이 사람들은 야기시키면서 거기에 윤석열 말이 맞네 라고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박지원 의원이 KBS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계엄에 연루돼 있을 것이다. 역술인들이 내년이면 윤석열 운 좋아지고
괜찮아진다라고 말을 했고 천공도 100일을 기다려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력설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음력설이 지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자기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김 여사가 차라리 대통령 오빠 빨리 비상계엄 해라고 부축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가 이제 12월 3일이라는 날짜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죠. 한 적이 있고 예. 이제 대통령 선거 천일째다라는 이야기도 한 거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자꾸 이루어지면 반복되면은 필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뭔가 날짜를 뽑아봤구나 이런 의심이 되는 거고요. 정계환 대표 했던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런 주술적인 요소들도 작동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침대 축구, 최상목이 하는 침대 축구, 그 다음에 헌재를 방에 놓으면서 실제로 대선을 뒤로 쭉 밀어버리겠다. 그 과정에서 개헌 이슈 던지면서 정치판 자체를 흔들어버리겠다라는 생각, 이게 하나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3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나오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한 흠결을 만들고 이 악마적 프레임을 더 덮어 씌워가지고 보수를 직결시키면 해볼 만하다라는 이런 전략, 이 두 가지를 같이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